근데 딸은 왜냐면 제 아빠의 그 생활비까지 다 책임질 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요 그냥 생활비. 그러니까 그냥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카드로 그럼 그 신용카드 안 쓰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굳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한 지난 10개월, 11개월치를 봤더니 다 빼도 볼 때도 있고 어떤 달은 정도 안 되고 계약은 한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부채가 지금 8년 동안에 얼마나 되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뭐 사실 내가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도 만 65세 정도를 이제 은퇴 시기로 보고 있고 해서 이제 근접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제 더 소득 활동을 하고 싶어도 소득 발생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더 이상의 내가 소득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하셔도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파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소득 자체가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는 가정하에.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최저생계비보다 한 2, 30만 원 정도는 상회하는 소득을 벌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파산과 회생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회생을 고려하게끔 하는 게 이제 원칙인. 이제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25만 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변제금이 25만 원씩 36개월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900만 원 정도 갚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에서의 문제점은 또 그게 있죠. 내가 갚는 총 금액이 지금 9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보다는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산가치보다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재산 자체가 뭐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예금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요 금액만 합치더라도 그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재산이기는 하지만 이제 면제 재산이라고 해서 이 임대차 보증금까지 다 뺏어버리면은 사실은 거주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청산 가치로 안 잡아요. 그래서 요건 빼고 그냥 자동차랑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은 선생님의 재산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합치더라도 이미 900만 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3년 동안 내가 갚는 금액이 이 재산 가치보다 적다라고 하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변제 기간을 더 늘려라. 뭐 이렇게 되거나 만약에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예금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런저런 지출로 예. 선생님의 청산 가치도 뭐 상회하기 때문에 총 변제금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소득이 이제 변동이 있으시고 불과 뭐 그 전 소득을 한번 법원이 살펴본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정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생님께서 지금 뭐 한 157만 원, 뭐 160 정도 소득이라고 했는데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소득인데 소득이 왜 이렇게 적냐? 이 소득을 더 올리는 부분을 검토해봐라. 뭐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실 말씀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 나이 때문에 안 써주는 걸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술서에 그런 배경이라든지 시장에서 선생님의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서 길게 잘 써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 강조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의 소득 변동과 현재에도 이제 소득 변동 폭이 좀 크시잖아요.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또 장래에도 소득이 다시 증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사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조건부 인가라고 해서 매년 법원에 이제 소득 상황을 신고하게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소득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끔 하는데 그래서 혹여라도 신청 시점보다 소득이 증가됐다라고 본다면은 증가된 만큼 증가된 거에 50%든 뭐 몇 프로든 해가지고 법원에 더 내게끔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요즘에 제가 이제 다음 달 1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그냥
연체는 나도. 네. 그냥 연체하시면 되고 이제 연락이 올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문자가 올 거고 그다음에 한 3, 4일 정도부터는 이제 전화가 올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생자도. 네.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맡겼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뭐 사건 번호 나왔냐 이제 뭐 물어볼 거 그러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좀 물어보시라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 와가지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채권단 회의라고 하나? 채권자 집회. 집회. 그거는 한 언제 정도? 그건 이제 사건이 통과되고 개시 결정이 나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한두 달 내로 잡아주거든요. 신청서 접수하고 개시 결정 나는 게 보통 한 5, 6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거를. 빠른 겁니다. 그 정도. 그래요? 네. 그럼 그동안 저는 그냥 다른 계좌에서 체크카드 이렇게 쓰는 적이 사용하시는 건 뭐 문제는 없고요. 하나은행 계좌만 안 쓰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말해서 뭐 사건 번호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12월 초에 법원 신청서를 주는 순간 제출하면은 이제 사건 번호 바로 나와요. 저도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나중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뭐 안내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단톡방을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저랑 저희 직원들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할 거고요. 필요한 서류라든지 준비해 주실 것들 안내드리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 거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통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전화 달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전화를 드릴 거고 혹여라도 뭐 이제 민원 사항이나 뭐 불만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은 저희가 카톡 통해서도 다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나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에서 네. 선생님 사건 번호와 성함을 치면은 거기에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가 다 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그럼 한 5, 6개월, 그러니까 최종 결정까지가 한 5, 6개월 걸린다는 거죠? 네. 그동안은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계좌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비상용으로 하나 해준다고 하는데 네. 어차피 그 걔 계좌로 되니까 그거는 뭐 사용하는 데 제한 없잖아요. 그죠? 그걸 사용하시는 건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에 지출을 따님께서 그 카드 사용하신 거는 뭐 따님이 직접 돈을 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도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매월 따님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럼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따님 명의로 카드로 그러면 도대체 뭘 산 거냐, 왜 이게 따님한테 계속 돈이 들어가냐를 법원이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할 거니까. 근데 딸은 왜냐면 제 아빠의 그 생활비까지 그걸 다 책임질 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요 그냥 생활비 그러니까 그냥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다 들어. 네. 그 신용카드 안 쓰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굳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같은 데는 이제 거래 없으셨으니까 우리은행에서 체크카드 사용하시면 계좌 개설이 다른 애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계좌 계산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게 거래가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은행도 거래가 돼요. 된다고요? 거래는 돼요. 근데 네. 하나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하나카드에서 돈을 빼가니까 문제인 거죠. 연체가 되면 그냥 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수를 해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사실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하시더라도 거기다 돈을 넣어놓더라도 못 빼가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도 무방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접수하고 금지 명령 나오고 이 전까지 혹여라도 실수로 돈을 넣으시거나 하면 얘네들이 바로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던 거 뭐 따님 카드 사용하시고 하지 말고 것들. 그 다음에 뭐 자동 이체되는 하나은행 사용 안 하시는 거 그런 정도. 그럼 이제 다 변제 끝나고 이렇게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발부하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보통은 빨리 되는 경우는 한 6개월, 좀 길게 걸리는 경우는 뭐 한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토탈 한 1년이네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주거래 은행을 잘 정하셔가지고 그 은행의 체크카드로 계속 실적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그 은행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는 빨리 나올 거예요.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카톡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한번 드리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